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늘 일상의 틈새를 채워드리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노인정이 그저 잔잔하고 따스한 안식처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곳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곳 평화노인정에는 치열한 권력 다툼과 뜨거운 애증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 여사는 10년 동안 경로당의 왕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견고한 왕국에 40년 전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우연한 죄인 줄 알았건만 노골적으로 최 여사를 파멸로 몰아넣는 이 여자.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물러날 곳이 없는 두 여자의 피 튀기는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까지 타지로 보낸 최 여사에게 남은 건 텅 빈 집의 적막뿐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그녀를 본 아들은 노인정에 가볼 것을 권했지요. 엄마, 노인정에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때요? 평화노인정이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핫플레이스래요. 하지만 최 여사는 내가 무슨 벌써 그런 데를 가니?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왠지 그곳에 발을 들이는 건 노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 괜히 서글픈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등 떠밀리듯 찾아간 평화노인정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따뜻한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되찾았고 언세 그녀의 삶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10년. 이제 최 여사는 이곳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이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이곳은 이제 최 여사에게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어요. 정성껏 갖고 온 자부심이자 삶의 터전이었지요. 최 여사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노인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회원들이 오기 전 꽃밭을 가꾸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노인정을 아늑한 집처럼 만들었습니다. 또 배고픈 회원들을 위해 직접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노인정의 냉장고를 채워 놓았지요. 노인정 회원들 사이에서 최 여사는 명실상부한 왕 언니이자 모두가 믿고 따르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노인정의 최고 미남 김노인과의 로맨스도 최 여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챙겨주지 못해 안달이었지요. 김노인은 매일 시장에서 싱싱한 과일을 사와 최 여사에게 건넸고 최 여사는 그 과일을 깎아 회원들과 나눠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다들 그 모습을 보며 최 회장 덕분에 우리 노인정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며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최 여사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에 예고 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에서 이사 왔다는 우아한 여자 희숙이었어요. 희숙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순식간에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바로 그 여자였으니까요. 40년 세월이 흘렀어도 그 오만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최 여사가 달려가 소리쳤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대체 또 무슨 짓을 하러 온 거야? 노인정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늘 온화하고 합리적이던 최 여사가
갑자기 격하게 흥분하자 회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희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최 여사님, 40년 전 일 때문에 아직도 저를 미워하시나요? 그때 제게 끈질기게 집착하며 스토킹을 했던 건 그쪽 남편분이셨잖아요. 저 그때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요. 희숙의 폭탄 발언에 노인정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 여사를 향했지요. 평소 최 여사의 인품을 잘 알던 회원들도 희숙의 저 가련한 눈물 앞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 왜 그래? 왜 다짜고짜 그렇게 화를 내? 세상에 40년 전에 최 회장 남편이 저분을 스토킹을 했다고? 그런데 최 여사는 피해자 탓을 하는 거야? 최 여사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저 여자가 내 남편을 꼬셨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희숙은 아무 말 없이 가련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고조된 분위기에 김노인조차 최 여사의 손을 슬쩍 놓고는 희숙 쪽으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자신의 터전에서 단 5분 만에 질투의 눈먼 광인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숙은 고개를 숙인 채 최 여사만 보이게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건 최 여사를 향한 완벽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희숙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한 정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정의 분위기를 단번에 뒤집기보다는 최 여사가 쌓아온 신뢰를 야금야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사건은 배탈 소동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최 여사는 회원들을 위해 직접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정성껏 겉절이를 담가왔습니다. 회원들은 역시 최 여사 손맛이 최고야 라며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희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제가 요즘 위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최 여사님이 하신 거라 정말 맛있는데 자꾸 속이 쓰리네요. 그녀는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희숙은 노인정 회원들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던졌지요. 사실은 배가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최 여사님이 손맛은 좋은데 위생관념이 조금 흐려지신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요리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으시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세요. 회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제가 말은 못하는데 이건 아니지 싶네요. 이 한마디에 회원들은 최 여사의 음식을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모두가 즐겁게 나눠 먹던 음식이 이제는 위생불량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최 여사가 해명하려 하면 희숙은 괜찮아요. 제가 이해할게요. 라고 말해서 최 여사를 고집불통 노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희숙의 이간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숙은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기억력을 건드렸지요. 최 여사는 회장으로서 노인정의 보조금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날도 평소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희숙이 다가와 계산이 아주 조금 틀린 부분을 콕 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리게 크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 틀렸네요. 우리 모두의 돈인데 꼼꼼히 계산하셔야죠. 최 여사는 당황해 허둥거렸습니다. 그런 최 여사를 뒤로 한 채 희숙은
김노인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최 회장님이 요즘 계산도 자주 틀리시고 물건 든 곳도 자주 잊으시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이대로 돈 관리를 맡겨도 될지 정말 걱정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시는 것 같아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김노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여사를 누구보다 믿었기에 그만큼 배신감이 컸습니다. 희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희숙은 김노인이 좋아하는 설탕 추가 믹스커피를 달달하게 타주고 어깨를 살살 주무르며 가련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여사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저 이 노인정에서 쫓겨날까 봐 너무 불안해요. 저 지켜주실 거죠? 김노인은 희숙의 엉성한 눈물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최 여사가 다가오기만 해도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최 여사는 김 선생님, 나 좀 봐요. 저 여자 말 믿지 마요. 아주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말해보았지만 김노인은 최 여사, 사람이 왜 그렇게 좀생이 같아요? 희숙 씨는 당신 걱정을 하던데요. 라며 오히려 희숙을 감쌌습니다. 희숙은 그렇게 김노인의 옆자리를 당당히 꿰찼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 앞에서 최 여사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지요. 최 여사님 요즘 자꾸 횡설수설하시는데 노인정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저희 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병수발까지 들 수는 없잖아요. 최 여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정성껏 가꿔왔던 낙원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희숙은 김노인의 옷깃을 여며주며 기죽어 있는 최 여사를 향해 야비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최 여사의 왕국은 그렇게 희숙의 소나기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숙의 따돌림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최 여사는 노인정에서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지요. 최 여사가 들어오면 시끌벅적하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1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웃들은 이제 최 여사를 피해야 할 사람으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건은 봄나들이 날 벌어졌습니다. 평화노인정의 연례 행사인 야외 소풍날, 최 여사는 회원들을 위해 새벽부터 김밥을 말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노인정 앞마당에 나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노인정 문을 열어보았지만 굳게 잠겨 있었어요. 시간을 착각했나 싶어 시계를 보니 분명 출발 30분 전이었습니다. 다들 어디 갔지?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당황한 최 여사는 김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희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 여사님, 깜빡하고 전달을 못했네요. 나들이 출발 시간 변경됐어요. 다들 너무 늦다고 해서 1시간 일찍 출발하기로 했어요. 어제 저녁 희숙이 최 여사가 빠져있는 자기들끼리만의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던 겁니다. 텅 빈 노인정 앞마당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최 여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회원들은 이미 한참 전에 출발했고 자신만 일부러 따돌린 것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정성껏 싼 도시락 가방에서 김밥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결국 최 여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최 여사는 창피함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 저 멀리 잠시 멈춰선 버스가 보였습니다. 평화노인정의 봄나들이 버스였지요. 창문에 붙어 앉은 희숙이 길가에 멍하니 서 있는 최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희숙은 마치 승전보를 알리듯 최 여사를 향해 아주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김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를 지었지요. 김노인은 희숙이 주는 과자를 받아 먹으며 최 여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최 여사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사랑했던 연인, 함께했던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자부심이었던 노인정 회장 자리까지.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 남겨진 최 여사의 눈물이 차가운 길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왕국은 완전히 희숙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여사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바친 노인정에서 쫓겨난 충격이 최 여사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타지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를 들은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최 여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은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엄마의 초췌한 얼굴을 본 아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요즘 노인정은 안 가세요? 최 여사는 도저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노인정을 뒤집어 엎을 것이 뻔했거든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가 엉거주춤 일어나 문을 열자 거기에는 희숙이 우아한 옷차림으로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들도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본 희숙이 천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소식이 너무 없어서 걱정돼 와봤어요. 이분이 아드님이시군요. 희숙은 인자한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효자시네요. 우리 회장님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벗 좀 해드리러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 비워드릴 테니 어머니랑 말씀 나누세요. 라며 희숙을 안으로 안내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희숙이 엄마의 매우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지요. 아들이 나가자마자 희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희숙은 힘없이 앉아있는 최 여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들이 참 착하네. 근데 엄마가 이렇게 꼴사납게 무너지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40년 전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가정을 흔든 건 너잖아. 피해자는 나야. 그런데 왜 또 나타나서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야? 최 여사에게 40년 전은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그녀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베갯잇을 적시며 울었고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으로 세상을 등지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하나만 복 살자. 그렇게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켜냈던 최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희숙은 최 여사의 눈을 쏘아보며 잔인하게 대꾸했습니다. 피해자? 네가 피해자라고? 웃기지 마. 네가 그 비참한 꼴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꼴이 나는 너무 역겨워서 죽을 것 같았어. 최 여사는 멍하니 희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숙은 최 여사의 멱살을 잡듯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는 네가 쿨하게 용서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아니, 너는 그냥 비겁하게 도망친 거야. 40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왜 널 괴롭히는지 너는 모르지? 너는 평생 그렇게 남의 아픔은 눈꼽만큼도 모른 채 네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그 멍청하고 순진한 얼굴이 나는 너무 싫어.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뺏어서 네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어. 최 여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40년의 고통을 희숙은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노인? 내가 그깟 영감탱이 좋아서 이럴 것 같아? 그렇게 쉽게 마음 변하는 남자는 정말 최악이야. 난 그냥 네가 괴롭길 바랄 뿐이야. 어떻게 하면 네가 가장 괴로울까? 아까 그 아들 녀석이 엄마가 노인정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는 건 어때? 희숙은 최 여사의 아들이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다시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악마가 천사의 탈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마저 이 싸움에 휘말릴까봐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미끼 삼은 희숙의 협박은 최 여사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이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대체 왜 희숙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끔찍한 앙심을 품고 있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최 여사는 희숙이 노인정 회원들과 고향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최 여사는 짐을 싸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남쪽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희숙의 고향이었지요. 낡은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계신 동네 어르신들에게 최 여사는 조심스레 희숙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희숙이라고? 아이고, 그 불쌍한 아이를 왜 찾아요? 이미 예전에 떠났지. 할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차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마을에는 희숙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울에서 양복을 잘 차려입은 점잖은 신사가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희숙의 어머니와 결혼식도 없이 살림을 차렸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희숙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남자가 안 나타났어. 희숙이 엄마가 결국 그 남자를 찾아냈는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는 거야. 희숙 엄마를 잠깐 그냥 가지고 놓은 거지. 결국 희숙이 엄마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어린 희숙이는 친척집을 전전했지. 얘 맞지? 할머니는 마을 잔치 때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옆에 이 남자가 그 나쁜 놈이야. 사진을 건네받아든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언제나 인자하고 올곧았던 자신의 아버지. 최 여사는 그동안 아버지가 성실한 가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함의 이면에 자신의 아이를 낳은 여자와 어린 딸을 버리고 냉정하게 떠난 이중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습니다. 희숙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증오 어린 눈빛의 의미를요. 희숙은 최 여사를 질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가 누렸던 그 안락한 삶, 아버지가 사주었던 옷, 따뜻한 밥상, 그 모든 것이 바로 희숙과 희숙의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이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사실은 희숙의 인생을 짓밟은 가해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희숙은 단순히 남의 남자를 뺏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언니였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가슴에 동정심인지 분노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 여사는 한적한 마을길을 걸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는 언니, 그리고 그 비극을 만든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진실을 모르고 당하기만 했던 자신. 최 여사의 손에 쥐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희숙이 짊어져야 했던 가혹한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세월들.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증오는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두 자매가 대신 짊어지는 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평화노인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정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희숙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가 들어서자 희숙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린 포식자처럼요. 어머, 우리 전직 회장님 아니세요? 오랜만이네요. 혹시 짐 가지러 오셨나요? 희숙의 말에 주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김노인도 불편한 듯 고개를 휙 돌렸지요. 하지만 최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차분한 걸음으로 희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희숙은 최 여사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하고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왜요? 또 나 괴롭히게요? 여기 당신 환영하는 사람 없다는 거 모르겠어요? 당장 나가요. 희숙이 독서를 쏟아내며 최 여사를 밀치려던 그 순간 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희숙의 양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강한 힘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정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희숙의 몸은 경직되었지요. 최 여사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다독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 얼마나 춥고 외로웠어. 내가 몰라서 미안해. 어린 언니 얼마나 울었을지 내가 이제야 알았어. 희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최 여사를 밀어내려 했지만 최 여사는 더욱 단단히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나쁜 사람이었지? 언니랑 나 둘 다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남남처럼 살아야 했어. 내가 언니 몫까지 다 누리며 살았던 시간들이 언니한텐 얼마나 칼날 같았을까?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희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가 철저히 감춰왔던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최 여사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다 알아, 언니. 이제 그만하자. 이 징글징글한 분노의 굴레 내가 끊을게. 언니가 나를 미워해서 얻은 게 뭐야? 나도 언니를 미워해서 잃은 것들 뿐이야. 우리 이제 서로 탓하지 말고 남은 생이라도 행복하게 가족으로 살아가자. 희숙은 더 이상 독서를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기댄 적 없었던 그 억센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정 회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김노인은 멍하니 두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오로 가득 찼던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핏줄의 온기가 흘러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울고 있는 희숙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왕국을 뺏고 뺏기는 싸움은 끝났습니다. 대신 두 자매의 서툰 화해가 그 낡은 노인정의 새로운 풍경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화해의 눈물이 쏟아진 다음 날, 최 여사와 희숙은 평화노인정에서 모든 짐을 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곳을 떠났지요. 회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어느 외딴 산자락에 홀로 있는 낡은 묘지였습니다. 희숙의 어머니가 잠든 곳이었지요. 최 여사는 정성껏 준비한 하얀 국화 꽃다발을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웠을 영혼을 향한 최 여사의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는 언니, 제가 잘 보살필게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최 여사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곁에 있던 희숙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묘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여사는 그런 언니 희숙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공통된 죄인의 그늘 아래에서 두 자매는 비로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낸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미워하며 낭비했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 두 자매는 전국 방방 곳곳을 누볐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단풍이 든 설악산 자락을 걸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희숙은 최 여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아들에게 누구보다 다정한 이모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바쁜 일상에 지쳐 있을 때마다 희숙은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따뜻한 응원 문자를 남겼지요. 물론 지난 모든 일들은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굳이 노인정 회원들이나 아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도 화해 과정을 자랑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한편 평화노인정에 남겨진 김노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희숙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희숙 씨, 노인정이 너무 썰렁해요. 어디에요? 라며 끈질기게 매달렸지요. 하지만 희숙은 싸늘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한 벌이에요. 당신은 평생 외롭게 사세요. 희숙에게 거절당한 김노인은 이번엔 최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와서 최 여사의 사랑과 요리 솜씨가
그리워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최 여사, 내가 그때 희숙이 그 여우 같은 여자한테 잠깐 홀렸던 거예요.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요. 내일 노인정 나올 거지요? 기다릴게요. 최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나 이제 거기 안 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최 여사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는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희숙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좋아. 두 자매의 삶에는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노을을 바라보는 두 자매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미워하기엔 너무나 길고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복수는 서로를 파괴하지만 용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합니다. 지옥 같던 증오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는 것.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이름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극적으로 화해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황혼의 복수가 아닌 황혼의 화해로 마무리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틀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